집값에 상당한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발생했던 집을 가리켜서 스티그마타이스드 홈이라고도 부릅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셀러는 바이어 측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마리화나 대마초 재배를 했던 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집들이 이렇게 대마초를 재배했고 발각이 되기도 하고 또 발각이 안 돼서 단속이 안 된 경우도 있는데, 그 이외에도 집안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났다든지 기타 귀신 들린 집도 있는데 헌티드 하우스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좀 많이 볼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흔히 볼 수가 없는 집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집인데, 그 귀신 들린 집이 전에 사셨던 두 노부부가 리빙룸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유 없이 방문들이 막 닫히고 이렇게 열리고 한다든지, 이런 집들을 가리켜서 헌티드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범법 행위, 그러니까 대마초 말고도 다른 불법적인 마약 같은 걸 재배했다거나, 또 심지어 최근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과거 얼마 동안에 살인 사건은 물론이고 자살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도 역시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셀러는 바이어한테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혹시 계약을 맺은 다음에 알게 되면 이에 대해서 셀러는 물론 셀러 측 중개인,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리스팅에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경우에 셀러와 리스팅 중개인, 또 리스팅 중개인이 속해 있는 리스팅 브로커리지가 함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그마타이스드 홈의 그 데피니션을 전 살펴봤더니 어떤 적정한 수준의 비용으로 만회할 수 없을 정도의 데미지를 입은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셀러 측 중개인뿐만 아니라 바이어 측 중개인도 셀러나 셀러 측 중개인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들었으면은 당연히 자신의 고객인 바이어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개인들끼리 하는 거래가 아닌 중개인들을 통한 거래에서는 대부분 그 오퍼, 매매 계약서에 현재 집주인이 살고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마리화나와 같은 그런 대마초와 같은 불법적인 마약을 제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책임진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어 측의 중개인이 오퍼에 이 문구를 안 넣었으면은 바이어한테 나중에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제 자신의 경우 귀신 들린 집은 본 적이 없지만 간혹 집에 가보면 저뿐 아니라 같이 집을 보러 가신 고객께서 뭔가 이제 음산한 기분이 드는 그런 집들은 자주 보았고, 또 얼마 전에 직접 제가 경험한 케이스로는 이분이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 인스펙션을 앞두고 또 모기지 파이낸싱도 알아봐야 되는 그런 가계약 상태에서 집 계약을 일단 했는데, 계약이 끝난 다음에 셀러 측 중개인한테 연락이 와서 아주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집주인 여자의 남편이 집안에서 자살을 했다, 가라지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손님은 가라지만 보면 앞으로 생각이 날 테니까 당연히 가계약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리스팅 중개인은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리스팅 했을 때부터, 그리고 리스팅에 있는 정보에 사실을 기입하거나 최소한 매매 계약을 맺기 전에 이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줘야 됐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리스팅 중개인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고객한테는 제대로, 그러니까 경험이 있고 잘하는 중개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가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 사실을 알리면은 이런 자살 같은 그런 일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그냥 완성할 수 있는데, 애초부터 이런 사실을 알리면은 계약이 집도 보러 오지 않을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리스팅 중개인으로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고 어떤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처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바이어가 대마초 재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 계약서에 셀러가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들어갔더니 대마초 재배 발각 사실, 단속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경우에, 그때는 바이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셀러와 셀러 측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아예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발견해서 하는 것과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집을 이미 팔고 그 사람은 뭐 다 대금 받고 자기 나라로 다시 귀국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어 측 에이전트로서는 이런 그 대마초 재배의 흔적이 있는 집 같은 거를 좀 보통 상식 수준 이상으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마초 재배를 했던 집의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가, 대마초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고온 다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습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창문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막게 되고, 그리고 다량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쓰면은 전기 그 회사 구구에서부터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를 외부로부터 훔쳐오는,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많은 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집안 내부에 가장 요즘 건강에 해롭다고 여겨지는 그 곰팡이가 생성됩니다. 그 곰팡이가 한번 끼게 되면은 그냥 곰팡이만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곰팡이가 있었던 부분에 모든 벽들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 보러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대마초 재배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집도 많이 보았고, 어떤 때는 홈 인스펙션을 한 후에야 비로소 대마초 재배 사실을 거의 확정할 수 있도록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집을 사시기 전에는 반드시 홈 인스펙션을,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복수 오파 상황에서 내 오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홈 인스펙션 조건을 다 빼고, 그렇게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시려면 홈 인스펙션은 웬만하면 꼭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이 어떤 부동산 집에 대해서 이제 오퍼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 매물이 과거에 팔려고 했는데 못 팔렸던 그런 기록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거의 기록을 한번 검토해서 어떤 좀 이상한 징후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많이 쓰는 구글 설치, 그러니까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 해당 주소를 찍어 놓으시면은 최소한 어떤 신문이나 인터넷에 올라갔던 그 주소가 기록이 있다면 구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나 집이 뭐 불이 났었는데 다시 지었다든지 그런 경우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요즘은 심지어 과거에 이 집이 보험회사로부터 어떤 보험을 그러니까 지하에 물이 찼거나 아니면은 뭐 일부 벽이 불이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가능하면 그 이웃이나 그 동네에 한번 보셔서 그 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해서 혹시 셀러 측에서 속이고 팔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